네, 두 차례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했던 북한이 어젯밤 다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를 한 겁니다.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성공을 거둘지 관심을 모으는데요. 관련 내용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5월에 있었고 8월에 있었고 둘 다 실패를 했고 그리고 10월에 발사를 한다 했는데 늦어져서 이제 어제 한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북한이 공개한 건 22일부터 1일 사이에 발사할 것이다. 근데 하루 당겨서 발사를 한 거예요. 이건 먼저 왜 그런 걸까요? 네, 오늘 이제 북한이 지금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네. 어제 그 야간에 발사한 사진을 공개했었는데 기존은 이제 발사대 위에 그 우주 발사체를 조립을 하고 연료를 액체 연료지 않습니까? 네. 연료를 다 주입한 상태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연료를 주입한 상태가 되면 장시간 대기가 좀 제한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오늘 오전 날씨가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기에는 여의치 않던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어제 발사 준비가 되자마자 예. 바로 발사를 한 것이죠. 날씨 영향이 좀 큰 것 같군요. 당연히 우주 발사체 날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네. 북한이 일단 성공이라는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전에 두 번의 실패 이후에 뭔가 개선이 됐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걸 저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북한은 지금 궤도 진입에만 성공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예. 예. 오늘 이제 공개한 사진은 뭐 지상력 위성이라는 게 궤도에 진입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단계가 또 남아 있습니다. 예. 이제 위성이 이제 만리경이라는 위성이 우주 공간에서 태양 전지판을 4개가 있는데요. 그걸 펼치고 자세를 제어하고 지상 관제소와 이제 교신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직 그것까지는 북한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 예. 오늘 발사하는 장면만 예. 공개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봐야 돼요. 네. 그래 봐야 되니까 뭐 위성을 이제 올린다고 해가지고 이게 끝나는 거 아니고요. 예. 미국에서도 지금 지켜봐야 된다고 지금 판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북한의 지상 관제소와 북한의 만리경 위성이 어느 정도 교신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예. 이게 좀 군사적 효용성에 가치가 있느냐. 사진 잘 찍느냐. 그러냐 예. 그런 것들 지금까지 북한이 사진들이 상당히 좋았겠거든요. 네. 위성 사진들이 이제 북한도 이제 스스로 이제 그거를 보여줘야지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원래는 오늘 0시부터 예고를 했었는데 몇 시간 전에 기습 발사를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러면은 그 재발사까지의 기간이 어쨌든 석 달이 걸렸단 말이죠. 이 석 달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당히 서두른 거죠. 우리나 뭐 서방 같은 경우는 발사 실패라면 뭐 수개월까지 이제 철저한 검증을 한 후에 예. 재발사 이어지는데 뭐 5월, 8월 그리고 이제 11월에 발사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5월달 발사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엔진 부분의 실패 그리고 8월달 같은 경우는 3단부에 북한 표현으로는 이제 뭐 비상 폭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게 폭발 볼트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자폭 장치를 의미하는 건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예. 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3차 발사에서는 엔진에 대한 그 리스크는 없었어요. 예. 3단의 어떤 부품들의 어떤 문제였지.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세 번째 발사에서는 이번 성공할 거라고 거의 확신이 있었으니까 예. 발사를 했겠죠. 예. 그동안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다. 그리고 러시아는 북한에 기술을 제공한다. 이런 말이 많았잖아요. 그럼 이번에 뭐 북한에 러시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정황도 드러났다고 하는데 러시아에서 그럼 기술력을 북한에 이전해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기술 지원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이제 데이터를 보고 나서 네. 뭐 1, 2차를 발사했을 때 북한도 이제 발사 데이터를 다 확보를 합니다. 예. 뭐 엔진 뭐 단계마다 엔진의 압력이라든지 뭐 우주 발사체 각도 등 이런 온갖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이제 러시아 기술자들이 와서 과학자들이 보고 뭐 실패 원인에 대한 조언 수준인지 아니면은 뭐 설계 변경까지 하는 가능한 수준의 예. 어떤 부품의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의 어떤 형상 변화 예. 뭐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이 오늘 공개한 사진을 봤을 때는 예. 1차 때 발사 사진을 공개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아. 뭐 중요한 설계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을 것 같고요. 예. 네. 한다면은 할 수 있다면 이 시점에서 네. 이 짧은 시간 할 수 있다면 와서 좀 봐주는 정도. 봐줘라. 북한이 한번. 개발하는 설계도를 봐주고 예. 그 데이터를 한번 모니터를 해주고 예. 야 요게 좀 실패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서 좋은 정도지 뭐 지금 부품이 넘어가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거요? 지금 오늘 이제 북한의 만리경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고
북한의 지상 관제소와 교신이 이루어지고 예. 자세 제어까지 다 이루어진 상태가 된다면 예. 북한이 좀 취약한 부분은 우주 발사체가 아닙니다. 지금 네. 위성의 어떤 탐지 장비들, 광학 장비들이 중요하거든요. 예. 지금까지 북한이 공개한 거는 우리가 뭐 군사 정찰로서 우리가 효용성이 없다는 표현은 예. 이건 단순 광학 위성의 어떤 사진만 공개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우리가 뭐 쌀라든지 뭐 EO, 뭐 전자광학, 그리고 IR, 적외선 이런 기능들을 러시아가 제공해 줄 수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경계를 하고 지켜봐야 되는 예. 문제지요. 그러면 그 러시아가 북한에 기술 지원을 해줬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에 해줬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나 북한 측에서 뭐 기술 지원을 했다, 기술 지원 제공 받았다 이렇게 밝히는 일은 거의 없는 건가요? 뭐 밝힐 일은 없죠. 예. 밝히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은 제재에 지금 걸려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제재도 물론 다 걸리고 뭐 예. 그걸 굳이 밝히면서 할 이유가 없는데 일단 푸틴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네. 뭐 기술 지원하겠다고. 예, 예. 대통령이 그런 말을 얘기했고 했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로서는 지금 뭐 이게 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으로 이제 뭐 북러 관계가 밀착되는 거잖아요. 예. 예.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탄약이 부족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수백만 포탄을 제공받고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당히 효용성 있게 잘 쓰이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제공한 포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러시아로 이제 북한으로서 포탄을 받았으니까 이게 전장에서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으니까 앞으로 북러 관계는 더 밀착되겠죠. 아. 예.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한다. 아직은 좀 판단하기 이르다 이런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이 정찰 위성의 그러면 성공 여부는 저희가 언제쯤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미국에서 그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지금 이제 교신이 아니면 전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지상 관제소 교신 이런 것까지 다 확인될 수도 있고 일단 외형상으로는 궤도 진입한 것 같아요. 이제 어제 야간에 발사되면서 기존의 이제 태평양 지역의 전리층을 약간 교란을 시켰거든요. 예. 뭐 그런 기상 현상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우주 경관에 올라갔는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북한이 지금 오늘 모르겠어. 오늘 오후 아니면은 내일 정도 돼가지고 북한이 지금 교신에 성공했다고 또 발표가 나와야지. 예. 북한 주장도 이제 성공이다. 그리고 미국도 궤도에 올라갔고 뭔지는 모르지만 북한의 관제소와 교신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하면 이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또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탑재되는 감시 장비들의 성능이 중요하잖아요. 예. 뭐 상체 만리경 위성이라는 게 길이가 1m밖에 되지도 않고 예. 무게가 300kg짜리 초소형 위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게 그리고 북한이 지금까지 공개한 사진을 봤을 때 이게 과연 군사적 효용성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이 있는 거죠. 예. 예. 지금 위성 실험이 올해만 3번째거든요. 북한이 이렇게 위성에 좀 공을 들이는 이유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예, 북한은 오래전부터 주장을 했죠. 16년도에 이제 백두산 계열의 뭐 80톤 포스의 액체 엔진 시험을 하면서 앞으로 이 엔진이 우리가 자체 개발한 정지 위성을 궤도에 쏘올리는 엔진이 될 것이다. 그걸 주장을 했어요. 16년부터. 예. 그리고 이제 8차 당대에서 직접 언급하죠. 정찰 위성 쏘올리겠다. 그리고 계속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동창리 우주센터를 방문하면서 계속 우주 개발의 의지를 보여줘요. 예. 그 와중에 두 번 연거푸 실패한 거죠. 북한으로서는 지도자가 지시한 어떤 과업들이 제대로 관찰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상당히 큰 문제죠. 그래서 그들이 벌벌 떨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시급한 문제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엔 일단은 뭐 사진 공개를 통해서 대내적으로 이제 공개를 했고, 예. 뭐 체제 선전을 했고, 이제 일단은 북한의 이제 교신센 관제소와 지상 관제소 어떻게 교신이 이루어지는지는 예. 좀 지켜봐야죠. 예. 그러니까 그 일단 성능면을 보면 예전에 공개가 됐지만 위성 사진을 찍은 게 굉장히 뭐 정말 구글 지도보다도 화질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렇더라도 그렇게 화질이 선명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큰 뭐 어떤 그 위에서 봤을 때 큰 뭐 무기나 그런 거의 이동 그런 상황은 그 정도로도 파악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용성 면으로 봤을 때 화질이 안 좋더라도 그래도 북한의 정찰 위성의 어느 역할 그런 거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뭐 어느 뭐 좀 보이는 게 좋죠. 아예 네.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상호 위성이 군사적 위성 못지 않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물론 이제 북한에 보여준 위성이라는 게 그 유럽에 있는 이제 민간 이제 위성 제작사보다는 돈 못한 수준만 공개를 해서 네. 군사적 효용성 가치가 없다고 얘기한 거고. 예. 그걸 보면 북한이 공개한 이제 과거의 서울 사진 보면 이제 구름이 보입니다. 구름이. 네네.
우리가 뭐 쌀한 이런 이제 그 감시 장비들은 그런 영향 없이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예. 그렇게 맑은 날이 많이 없어요. 구름이 많이 껴 있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군사장 위성으로서 우리나라에 제대로 탐지를 하려면 예. 정말 구름이나 날씨나 뭐 밤이든 주야간 환경 없이 이런 온갖 기상환경 영향이 없이 찍을 수 있는 그런 광학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북한이 지금까지 그걸 보여주진 않았어요. 구름이 찍힌다. 아, 그게 예, 구름이 단적으로 있으면- 보여주는 그런 구름이 예시군요. 뭐 스스로 보입니다. 구름이 저런 것들이. 근데 우리가 야간에도 정말 깨끗하게 찍을 수 있는 네.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11월 말 그러니까 올해 이번 달 말에 지금 반대북 공군기지에서 이제 우리 군 최초로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예. 네. 이게 EO하고 IR입니다. 전자광학 적외선. 단순 광학이 아닙니다. 기상에 간접 찍을 수 있는 위성을 우리는 이제 쏘아 올리게 되는 거고 북한은 아직 예.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보여준 적이 없어서. 일단 예. 정찰위성이라는 거는 어쨌든 북한은 우리보다 먼저 쏘아올린 건 맞긴 맞네요. 예, 그렇죠. 뭐 예. 북한으로 봐서는 발사체, 그러니까 북한이 개발한 발사체로 위성을 이제 북한 주장에 따르면 그걸 일단 궤도에 올려놓은 상태다. 근데 이게 궤도에 올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우리가 누리호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큐브 위성들이 이제 우주로 쏘올려 가지고 우리가 다 지상에서 제어하고 촬영까지 다 이루어졌잖아요. 네네. 이제 북한도 이제 그 과정이 남은 거예요. 아마 오후쯤에 지금 북한도 지금 그거를 지금 교신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지금 하고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예. 교신에 성공하면 바로 이제 북한 관영 매체가 교신 선거도 바로 발표할 것 같아요. 예. 예. 우리가 그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 때문에 북한이 좀 서두른 이유도 있을까요? 뭐 경쟁이라고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네. 뭐 위성 기술의 격차는 정말 초등생 수준입니다. 북한은 우리에 비해서 예. 수준 낮아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경쟁이라 보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뭐 북한 입장에서는 뭐 주로 체제 선전의 목적을 쓸 수가 있죠. 예. 뭐 남보다 우리가 만든 발사체로 우리의 군사 위성을 띄워 올렸다고 이제 체제 선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기술적인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경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사진이 그러니까 이번에 예, 오늘 공개된 아침에, 어제 어제 쏘아올린 그 위성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 직접 있고. 참관했고요. 예. 예. 기존에 있는 동창리 발사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른 거예요? 기존에 있는 동창리 발사대는 수직 발사대죠. 네. 수직 발사대에서 우주 발사체를 조립하고 발사대로 옮겨서 다시 그 결합을 하고 연료 주입 과정을 이루는데 저거는 이제 이동식 발사대. 예. 우리가 ICBM 발사대를 발사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상에 아예 그냥 발사대가 유해져 있으면 예. 그 위에서 조립이 다 이루어지고 연료 주입하고 연료 주입이 끝나면 저렇게 들어올리잖아요. 사진에 예. 보면 네. 들어올리면서 발사하는 겁니다. 뭐 그냥 ICBM 발사대를 지상에다 붙여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군사 기술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북한은 지금 군사 정찰 위성이라고 일단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연 정찰 위성 목적이냐 아니면 정말 ICBM 발사를 위한 그 연습 작업이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에는 이제 백두산 계열의 80톤 포스의 액철료 엔진을 신형 엔진을 공개하면서 정지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북한이 얘기했어요. 네. 근데 그 엔진이 가장 먼저 쓰인 데가 우주 발사체가 아닙니다. ICBM이었죠. 예. 예. 근데 ICBM 기술이나 우주 발사체 기술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예. 그 화성 17 같은 경우는 그뭐 동일한 엔진을 이제 4개를 이제 묶는 클러스터링 묶는다 표현하는데 지금 사진 나오는 지금 천리마 1형 예.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는 엔진을 좀 2개를 묶은 걸로 이제 사진상 식별되고 있어요. 뭐 똑같은 기술이죠. 네. 엔진 클러스터링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경계를 하고 오늘도 이제 9.19 남북 군사 합의 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거 평화 목적이라 보기에는 ICBM 개발의 목적이 더 큰 거죠. 예. 따지고 보면. 알겠습니다. 자, 앞선 5월과 8월 두 번 실패 때 우리 군이 서해에서 그 발사체 잔해와 잔해물들 이제 인양을 해가지고 분석을 했잖아요. 그 분석 결과를 보면 지금 북한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 수 있을 텐데 분석 결과는 어떻게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뭐 군에서는 뭐 정확하게 뭐 조악한 수준이라고 뭐 표현하고 뭐 어떤 부품들이 어떻게 정확히 수거된지 얘기는 하는데 예. 일단 봤을 때는 뭐 액처 연료 그 직경은 상당히 큽니다. 2단부가 2m 정도 됩니다. 직경이. 그리고 이제 천리마 1형 우주 발사체 전체 길이는 지금 27m 좀 이상으로 추정되는데요. 뭐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옛날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은하 네. 그 북한의 우주 발사체를 수거했을 때 우리가 좀 딱 봤을 때는 뭐냐면
아니, 기술이 대단하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이런 걸로 이거 라는- 뭐야 이 정도. 예, 이런 걸로 정말 이게 어떻게 발사가 되지? 네. 뭐 폭발 볼트가 파괴했는데 그 그린 흔적, 야 이런 게 남아 있으면 되나? 표현. 그리고 온갖 이제 상용 이제 반도체들 있잖아요. 네. 뭐 삼성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네네. 상용 반도체가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수거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직 북한이 뭐 군에서 뭐 얘기를 안 해서 알 수는 없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우주 발사체 기술이라는 게 보면은 북한으로서는 정말 그동안 대북 제재로 통해서 뭐 제대로 부품 수급도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개발한 건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나의 기회가 된 거죠. 이제 러시아로부터 부품과 기술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과거의 어떤 미사일 기술보다는 지금 북한 스스로 개발한 이제 우주 발사체나 ICBM이나 각종 탄도 미사일 기술들이 좀 미흡한 뭐 한 5%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예. 5%인지 10%인지 뭐 제가 대충 이제 얘기하면 되는데 예. 이제 러시아 기술이 합해지면 이제 더욱더 가속화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좀 경계를 많이 해야 돼요. 예. 2018년에 남북 군사 9.19 남북 군사합의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북한이 계속 이렇게 도발을 하는 상황에서 군사합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일단 그 북한은 쏘아 올린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에 가 있는 상태에서 NSC 상임위를 주재했는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 만약에 정지가 되면 어떤 게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남과 북 사이에? 지금 이제 9.19 남북 군사 합의라는 게 이제 사문화가 된 상태입니다. 네. 북한은 이미 그 NLL 예. 해상 적대기 금지 구역에 뭐 포사격을 감행한 적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무인기 침투 도발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컸다고 보죠. 남북 동서 범위가 예.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군사행위 하면 안 되는데 북한은 예. 계속 하고 있다는 예, 거죠. 포사격을 했을 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정찰 금지 구역 있잖아요. MDL 이남 뭐 20km 정도 네. 되는 정찰 이남인데 북한은 또 거기를 막 비행시키잖아요. 무인기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효력 정지가 되면 시작되는 게 포사격보다는 예. NLL 인근에 우리 무인 정찰, 무인 항공기라든지 뭐 유인 정찰기 이런 것들의 정찰 활동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요. 예, 우리가. 예, 예. 예.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잠잠하던 북한의 도발이 다시 시작이 된 모습입니다. 북한의 다음 수순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북한 오늘 또 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천리마 일형,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동창에 이제 우주센터를 방문했을 때 예. 이미지 사진이 공개된 거 있어요. 우주 발사체가 두 종류입니다. 네. 하나는 좀 작고 하나는 엄청 큰 게 있어요. 좀 작은 게 이제 천리마 1형인지 큰 게 천리마 2형인지 알 수는 없는데 또 다른 이제 천리마 2형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천리마 1형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는 만리경 1호를 쏘기에는 너무 큰 겁니다. 너무 커요. 앞으로 이제 여러 개를 또 실어서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만리경 1호라고 했잖아요. 네. 2호가 뭐냐 도대체. 예. 또 이제 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그 북한이 지금 최근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의 고체 엔진 열심을 공개했습니다. 예. 북한이 액체 엔진이든 고체 엔진이든 이거를 이제 공개한 이후에 최소 2개월, 4개월 내에 그 신형 엔진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쯤에 보면 또 다른 이제 4차 발사와 함께 또 중거리 탄도 미사일, 신형 고체 엔진을 탑재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동북아시아 긴장의 주도권을 북한이 좀 끌고 오려 할 것 같아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른 시간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